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화요일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2월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반등세 주가지수에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히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약세장이 지속되게 되면요,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투자에 대한 기본부터 다시 생각하곤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기업 가치와 주가에 대한 생각인데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2월 약세장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실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우리가 원론으로 들어가서 기업 가치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2월 약세장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기업 가치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세장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업 가치입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요, 자, 기업 가치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데 중요한 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기업의 주가가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자,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기업의 가치를 위아래로 오버슈팅 했다가 언더슈팅 했다가 하는 모습이 반복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는 그 과정에서 언더슈팅 했을 때 저가에 매수해서 오버슈팅 했을 때 좋은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혹은 리밸런싱 주기 때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이어가게 되면은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합리적인 투자만 하면 수익을 내지 않을까 싶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2월 증시 쇼크처럼요, 한번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나게 되면 비이성이 증시를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이번 2월 증시 쇼크 때도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자,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합리적인 투자자로 생각되어졌던 그런 분들이 이번 2월 증시 초에 이 하락폭이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기간에 빨리 하락했던 것 뿐이죠. 자, 그 짧은 기간에 깊은 하락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합리적이었던 투자자로 생각했던 분들이 갑자기 감성적인 투자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요, 마치 이거 같았어요. 우리 이제 늑대인간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영화에 보면 늑대인간이 보름달이 뜨면 이성을 잃고 비이성적인 늑대로 변하게 되는데 이거 표현이 너무 과격한가요?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흥분하시는 분들도 이번 2월 하락장에서 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보다 보면은, 자, 증시가 하락하게 될 때, 증시 쇼크가 발생할 때는 비이성이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 저평가된 종목을 투자해서 합리적인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투자자는 이런 비이성이 지배할 때 가치의 기준에 관한 냉정한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 가지 가치 지표가 있습니다만 가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배당 가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의 가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배당 가치,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성장 가치 등등등 여러 가지 가치 지표들이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배당 가치는 기업 가치가 아주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기준도 있을 거고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기준도 있을 텐데요. 배당 가치는 좀 낮은 편에 속한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 가치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이제 배당 수익률과 시장 금리, 시중은행 금리 하고 비교를 해서 현재 주가 수준을
판단을 하는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은 쉽습니다. 현재 주가를 분모에 두고 그리고 배당금을 분자에 두게 되면요, 그 나눔값이 배당 수익률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배당 가치가 왜 투자 기준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은행 금리가 한 2%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 배당 수익률이 10% 정도 되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일시적인 배당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 왔고, 그리고 그 배당금도 기업 성장에 따라서 조금씩 커가고 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만약에 지금은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종목이 있다 한다면요, 어떻게 할까요? 대다수의 투자자는 은행보다는 배당 수익률 10%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아무리 주식이라는 위험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 10% 정도면요, 한번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 부분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5%로 줄어들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 매력이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 조금 높은 수준까지 추가 주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이례적으로 높은 경우, 그런 경우는 뭐 주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죠. 어느 때 발생하겠습니까? 바로 2월 증시 쇼크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과한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자, 극단적인 경우에는 100%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당 성향이.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가가 채권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 아니더라도요, 이런 그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좀 뭐랄까 하방경직이 강하고 변동성이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드린 대로 배당 수익률 10%나 되는 종목은 요즘 찾아보기 힘들죠. 하지만 가끔씩 배당 수익률이 시장금리보다 훨씬 높은 종목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2003년에서 2004년에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어간 종목들이 시장에 비일비재했습니다. 뭐 7% 이상 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았고, 심지어는 20% 되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그 종목들 2005년 스몰캡 랠리 때 뭐 더블 올라간 거는 기본이고요. 정말 화려한 랠리가 그 2005년부터 해서 2007년 사이에 마치 한풀이를 하듯이 시세가 분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가치를 통해서 기업의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가치 중에는 배당 가치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산 가치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자, 순자산입니다. 순자산.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입니다. 전체 자산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빚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회사의 순수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는 PBR 지표인데,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요, 기업이 정상적인 상황이다 하면은 시가총액은 기업의 순자산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투자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순자산 가치를 이제 중요한 기준으로 두지만, 이거를 또 섬세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또 할증, 할인, 뭐 대부분은 이제 디스카운트에서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정밀하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산 항목을 보게 되면요, 뭐 현금성 자산, 부동산 같은 유동자산, 그리고 또 재고자산, 매출 채권, 뭐 투자 유가증권, 뭐 그 외에 이제 매출 그 무형자산,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자산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대값은 현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가 100%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요, 부채가 없을 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현금 가치만큼 시가총액이 하락하면은 바닥을 만들게 됩니다. 쉽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 시가총액으로 내가 이 회사를 인수를 했다 그러면은 그 현금이 다 내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으로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례는 200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 직전에 99년 2000년 초에 새로운 기술이 IT 버블로 주가가 폭등했다가 뭐 유상증자 하면서 회사에 현금이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2000년 버블이 깨지면서 쭉 하락하게 됐죠. 그런데 쭉 하락하다가 시가총액이 대략 3천억에서 4천억 선에서 멈춥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입니다. 옛날 롱롱 타임 어고 새로운 기술이 보유했던 현금이 그때 당시 3, 4천억이었어요. 시가총액이 그 정도 되니까 더 이상 내려가긴 어렵겠구나라고 일단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만큼 현금은 매우 강한 자산가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유동 자산인 부동산 가치가 큰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가끔 이제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IFRS 도입 이후 시가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주라고 불리는 그런 종목들이 왕왕 있는데, 그 이제 부동산 부자 회사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요런 그 부동산이나 비유동 자산을 토대로 해서 투자 팁을 찾아볼 수 있었던 그러한 사례를 하나 이야기 드리면요. 과거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제가 여기 증시 토크 글에서는 H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한국가구라는 회사입니다. 당시에 본사가 마곡지구, 서울 마곡지구, 강서구 공항동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 본사가 있었어요. 마곡지구 거의 끝자락, 나머지는 다 논밭이었습니다만 거기만 이제 회사 본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 회사에 토지 수용이 되면은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고 회사의 순자산은 어느 정도로 커질 것인가, 그거를 많이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계산을 할 때 그때 당시 주당 순자산 가치가 2배로 늘어날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봤죠. 아니나 다를까 토지 수용이 모두 끝나고 좀 몇 년 좀 주가가 좀 횡보하긴 했지만 그 후에 2013년부터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PBR 레벨이 0. 몇 배가 아닌 2배 뭐 이렇게까지 크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가치 중에는요, 타법인에 투자한 투자유가증권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열사 주식이나 또는 뭐 일부 자금을 그냥 한번 투자 차원에서 일부 조금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몇몇 기업들은 상장 유가증권을 열심히 사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 제가 2005년 당시에 관심을 가졌던 땡땡제약사, 예. 요건 이제 일성신약이라는 제약입니다. 제 증시 토크에서는 글로 써놨지만, 예, 유튜브 영상에서는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상장 주식을 정말 열심히 사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일성신약이 보유한 삼성물산의 가치가, 주가가 얼마가 되면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얼마가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 회사 그때 당시 주가는, 삼성물산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고, 뭐 최근에는 제일모진과 삼성물산 합병 때 이슈화 되기도 했었습니다. 참 재밌는 회사죠. 이런 회사들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산 중에서 뭐 이렇게 이제 똘똘한 뭐 현금, 부동산, 뭐 상장 회사 중에 투자유가증권, 이렇게 똘똘한 자산도 있지만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 또는 무형 자산 같은 경우는 좀 디스카운트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일단 물건은 팔았는데 돈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몇 달 뒤에 받는다든가.
근데 요게 이제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은 이제 대손 충당금을 쌓긴 하지만 이게 이제 가끔씩 분식회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좀 투자자 입장에서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재고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정 부분 있는 건 뭐 회사를 운영하면 당연한 일입니다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분식회계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뭐 무조건 분식회계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합병하거나 또는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개발비가 무형자산화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것 또한 과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고, 특히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간 할해서 감모상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이 줄어드는 그런 자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배당가치, 수익가치, 자산가치 이야기 드렸죠.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수익가치와 성장가치입니다. 자, 조금 전에 자산가치, 배당가치는 가장 베이스에 있는 주가 수준을 추정하는 그러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면요. 수익가치와 성장가치는 뭐랄까, 이 회사의 성장성, 어떤 더 희망, 이런 것을 감안한 기업 가치입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가치가 성장가치,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배당가치, 그리고 자산가치, 요거에 다 연결고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벌어서 수익성이 있어야 성장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벌어야 배당을 줄 수 있는 거고, 돈을 벌어야 자산가치가 축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좀 적자다, 조금이라도 적자다 할 경우에는 회사의 시가총액은 순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주가 영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가치는 회사의 희망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은 이제 퍼 레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익 또는 미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을 나눈 퍼 레벨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포워드 퍼 또는 현재 퍼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로버트 슐러 교수의 케이프 개념처럼 최근에 10년 동안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퍼를 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업이 경영되다 보면은 몇 년에 한 번씩 굴곡이 있죠. 이런 이제 굴곡을 이제 없애면서 계산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매출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은 매출에서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만든 PSR, 주가 매출액 비율도 있고요. 분식회계를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PCR, 주가 순현금 흐름 비율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공식도 복잡한 EV, 에비타 같은 그러한 공식도 있죠. 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수익 가치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회사의 성장성을 판단해서 비록 지금은 퍼 레벨이 높지만 이 회사가 성장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의 퍼는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26%씩 이익이 증가하면요, 10년 뒤면요 이익이 10배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현재 100배 퍼가 미래 기준으로 해서는 10배인 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 회사는 현재 높은 퍼를 가지고 있는 게 정당화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판단할 때는 ROE나 자기자본순이익률 또는 매출액 성장성 또는 순자산의 증가율 또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장 가치를 판단할 때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성장 가치를 추가해서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예상치를 부합해서 성장을 계속하면은 좋습니다만
성장 예측이 틀릴 경우 주가가 허무하게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20% 성장할 줄 알았는데 5%만 성장할 경우 투자자들은 실망감 속에 투매를 하게 됐죠. 이러한 현상이 5년 전 정도에 SM에서 나타났습니다. 소녀시대 효과로 해서 끝없이 주가가 올라갈 것 같고 실적도 끝없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2012년인가 13년인가 그 한두 해 좀 차이가 납니다만 3분기 실적이 발표됐어요. 근데 이게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미치지 못하자마자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요, 그 기대가 현실이 되는지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투자 지표에 비해서는 좀 손이 많이 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좀 얘기가 좀 제법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이겁니다. 위에 여러 가지 투자 지표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결국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주가는 자기 가치로 회귀하게 됩니다. 자, 주가가 뭐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기업 가치라는 중간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요 자료는요, L사의 주가와 L사의 BPS, 주당 순자산 추입니다. L사니까 그 겨울왕국의 그 L사가 아니고 이게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롯데케미칼의 주가를 보게 되면 위아래 급등락을 하면서 어떤 때는 반토막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10배 가까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만 결국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에서 크게 중심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본다면요, 다른 기업들 주가가 일시적으로 추락할 수 있고 어떤 기업의 가치보다 밑으로 하회할 수 있지만 다시 시장이 정상화로 돌아올 때는 이탈했던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주가는 또다시 오버슈팅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충격, 2월 쇼크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비이성적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투매된 그 물량에 의해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크게 늘어났다면 앞서 언급드렸던 여러가지 기준들로 비교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미리 담아두시면 기업의 주가는 결국 자기 가치로 회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증시 토크 제법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자,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하기 버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설 연휴 직전인데요. 수요일에도 좋은 증시 토크 주제로 찾아뵙고 설 연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